안녕하세요, 강철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자료형이 있습니다. 그리고 활용은 이렇게 합니다. 끝. 이게 아니라 이 자료형이 왜 등장했는지,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 데이터들을 관리할 건지 이걸 알려드리고 싶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 들어드리는 어떤 사례들이나 상황을 이제 들어드릴 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. 아시겠죠? 자, 처음으로 알려드릴 자료형은 뭐냐면 이 리스트 자료형입니다.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형 첫 번째 강의에서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자료형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예시로 말씀드릴 때 제가 살짝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,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. 이런 데이터들이 산발적으로 있다고 칩시다.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데이터들 중에서 성적이라고 하는 변수로 이 데이터들을 묶어주고 싶어요.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묶어줘야 될까요?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묶어줘야겠죠, 그렇죠? 이 리스트는 뭐냐면 산발적으로 흩어진 데이터들을 이제 나란히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나란히 묶어주기 위한 방법이 이 리스트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즉 다시 말해서 변할 수도 있는 데이터들을 나란히 묶어주는 작업을 이 리스트라고 합니다. 제가 왜 여기서 나란히라고 하는 부사를 썼는지, 그리고 왜 변할 수도 있는 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썼는지는 조금 이따가 알게 되실 거예요. 지금으로서는 이 리스트는 산발적으로 흩어진 변할 수도 있는 데이터들을 나란히 묶어주는 자료형이 리스트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근데 나란히 저장된다? 나란히? 이거 다른 자료형 시간에서 뭔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들어봤죠? 그쵸? 문자열에서 들었죠, 그쵸? 나란히 저장된다 라고 하는 점은 이 리스트랑 문자열이랑 아마 비슷할 겁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다루는 방법도 문자열과 비슷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곱셈,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고 인덱싱과 슬라이싱도 있어요. 리스트의 곱셈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자열이를 생각해보면 편하겠죠? 이 리스트의 곱셈은 뭐냐면 해당 숫자만큼 리스트를 반복해줘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리스트의 덧셈은 뭐냐면 뭐 두 개의 리스트가 있을 때 이 리스트를 나란히 이어붙여라 라고 하는 뜻이 리스트의 덧셈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뭐 다루지 않을게요. 그냥 뭐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0번 인덱스에 있는 원소라고 하는 거고요. 여기에 있는 뭐 하나의 원소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인덱싱, 그리고 여러 개의 원소에 접근하고 싶다, 여러 개의 원소의 범위로서 접근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 이 슬라이싱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가셨죠, 그쵸? 자, 근데 이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형을 이해하셨다면 이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형은 그냥 증정품 같은 겁니다. 1+1 같은 거예요. 제가 아까 리스트를 소개해 드릴 때 리스트는 뭐라 그랬죠? 산발적으로 흩어진 데이터를 중에서 변할 수도 있는 데이터들을 나란히 묶어주는 자료형을 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, 그쵸?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변할 수도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말을 했을까요? 변하면 안 되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이죠, 그쵸?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코딩을 이렇게 쭉 하다가 코딩을 할 때 실수로라도 이거는 바꾸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데이터들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? 그냥 조심하면 될까요? 그러면 안 되겠죠, 그쵸? 변하면 안 되는 데이터들을 나란히 묶어주는 자료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 튜플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 튜플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산발적으로 흩어진 변하면 안 되는 데이터들을 나란히 묶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튜플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 리스트와 다소 다르지만 뭐 튜플은 소괄호를 쓰고 뭐 리스트는 대괄호를 쓴다 뭐 이런 식의 뭐 표현상의 차이점은 있지만 이 활용하는 방법은 리스트와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이거는 그냥 실습 시간에 기약해두죠. 여기까지 가셨죠? 자, 이 리스트와 튜플 되게 쉬웠죠, 그쵸? 아마 받아들이는 게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. 근데 오늘의 메인 디시는 이 두 개가 아닙니다. 안타깝게도 이 두 개가 아니에요.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자료형이 있는데,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꼭 가져가셔야 되는 자료형이 있는데,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딕셔너리입니다. 해쉬라고도 해요. 근데 딕셔너리라고 표현할게요. 이 딕셔너리 자료형을 오늘 아주 많이 강조할 예정입니다.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유용한 자료형이기 때문에
귀 쫑긋 세워주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형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, 그리고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형이 왜 등장했는지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다고 해보죠.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다고 해봐요. 이 자료를 1000번째 학생이라고 하는 변수로 묶고 싶다라고 해봅시다. 1000번째 학생이라고 하는 변수로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.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?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?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, 그렇다면 다른 예제를 한번 들어보죠. 이런 데이터들을 운동선수라고 하는 변수로 묶어주고 싶어요. 그렇다면 이 자료들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?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거를 성적이라고 하는 변수로 관리해주고 싶어요. 이럴 때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묶어줘야 되죠? 감이 좀 잡힐 듯 안 잡힐 듯 약간 그러죠, 그쵸? 아리까리하죠? 힌트를 드리자면 대응입니다. 대응. 이 대응이 되는 데이터를 표현해주고 싶은 거잖아요, 지금. 그쵸? 자, 이렇게 대응이 되는 데이터를 표현해주고 싶을 때 이 대응이 되는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딕셔너리 자료형이라고 합니다. 여기까지 가셨죠? 예를 들어서 뭐 운동선수라고 하는 변수는 김연아, 피겨스케이팅 이렇게 대응될 거고, 박지성, 축구 이렇게 대응되겠죠, 그쵸? 성적이라고 하는 변수는 뭐냐면 뭐 국어 100점, 수학 90점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겠죠, 그쵸?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자료형을 우리는 딕셔너리라고 부릅니다. 여기까지 가셨죠, 그쵸?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여기까지 가셨죠? 근데 이 자료형의 이름이 왜 딕셔너리인가요? 이 딕셔너리는 영어로 사전이라고 하는 뜻인데 왜 자료형 이름이 사전이 됐어요?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, 왜 딕셔너리냐면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찾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우리가 사전을 딱 펼쳐봤을 때 A라는 키워드, 즉 탐색의 기준을 찾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단어를 바로 찾을 수가 있고, 그러니까 A를 첫 글자로 하는 거기에 대응되는 어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단어를 A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고,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, 즉 B라는 탐색의 기준이 있을 때 B에 대응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단어, 즉 이런 단어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이야말로 대응되는 데이터의 표현을 해주는 예시라는 의미에서 딕셔너리, 즉 사전형 자료형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. 여기까지 가셨죠, 그렇죠? 자, 그리고 이 딕셔너리 자료형에서 키워드, 즉 탐색의 기준은 우리는 정식 명칭으로 키라고 부르고요. 그리고 키에 대응되는, 즉 탐색의 기준에 대응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value라고 부릅니다. 정식 명칭으로서 value라고 불러요. 여기까지 가셨죠?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야매 설명을 곁들이자면, 항상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을의 이런 2 곱하기 n짜리 표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대응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딕셔너리다 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이상은 없을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 파이썬 코드상에서 이 딕셔너리 자료형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중괄호와 땡땡을 이용합니다. 바로 이렇게요. 첫 번째 키에 대응되는 값은 value 1 이렇게 쓰는 거고요. 그리고 키 2에 대응되는 값은 이제 value 2가 되겠죠. 그죠? 그리고 세 번째 키, 즉 키 3에 대응되는 값은 value 3가 될 거예요. 여기까지 가졌죠, 그쵸? 이 키는 다른 키와 중복돼서도 안 되고요, 변해서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전을 찾고 싶은데 A라고 하는 북마크가 2개씩 있으면 안 되잖아요, 그쵸? 그리고 갑자기 A라고 하는 북마크가 있는데 갑자기 출판사 직원이 달려가지고 사실 이거 B예요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,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이 키는 중복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값을 사용합니다. 여기까지 가셨죠? 그리고 이 value에는 뭐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해당 키에 대응되는 값들, 즉 우리가 원하는 값들,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들을 넣어주면 됩니다. 여기까지 가셨죠? 자, 그렇다면 이 딕셔너리 자료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딕셔너리 자료형을 잘 활용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이 딕셔너리 변수와 키를 이용해서 value를 얻어내는 방법을 알아야겠죠, 그쵸? 자, 다행히 이 딕셔너리 자료형은 문자열이나 리스트에서 인덱싱을 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키 1에 해당하는 value, 즉 value 1을 얻기 위해서는
딕셔너리 변수명에다가 대괄호 안에 키 값을 써주면은 해당 키에 대응되는 밸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 갔었죠? 뭐 다른 이제 .get이라고 하는 뭐 딕셔너리 관련 함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실습 시간 때 보도록 할게요. 아시겠죠? 자, 오늘은 이렇게 관리를 위한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